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무라카미 하루키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일본인 출신으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생각이 바른 정말 괜찮은 사람이자 또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작가인데, 무엇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상을 보면 우리 같은 보통 일반인들도 일과 삶을 대하는 데 있어 배울 점이 정말 많은 훌륭한 롤모델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취미는 달리기입니다. 1982년부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쓴 후 오후에 무려 10km씩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 매년 빠지지 않고 전 세계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풀코스를 완주하는 정말 하드코어 마라토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달리기는 그의 인생에서 이미 취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 그가 전업 작가임에도 이렇게 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인생에서 그 어떤 일도 장기적으로 이뤄내기 어렵다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수험생이나 고시생들이 항상 듣는 공부도 결국에는 엉덩이 근육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그는 우리 인간이 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아니면 글 쓰는 작가처럼 대부분 책상에 앉아 몸이 아닌 머리를 쓰는 직업이라고 할지라도 몸과 정신은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서로 밀접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아주 오래된 진실을 그는 진작에 깨닫고 일과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루키는 거의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타작가로 유명하며, 또한 출판사에게 원고를 단 한 번도 늦게 제출한 적이 없는 조금 무서울 정도로 성실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하루키는 지난 40여 년간을 매일 똑같은 일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후 대략 5시간, 6시간 정도를 글을 씁니다. 이때 글이 잘 써져도 더 쓰지 않고, 또 글이 안 나와도 덜 쓰지 않고 정확하게 원고지 20장 분량인 약 4,000자를 쓰고 멈춥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재료인 두부나 아니면 생선 요리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대략 10km 정도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일체 일을 하지 않고 독서와 음악 감상을 한 다음 대략 9시 정도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이 되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이게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그 하루키 루틴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지난 40여 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계처럼 똑같은 일상을 살아오고 있고, 또 그의 계획대로 그는 전 세계 모든 작가들 가운데서 가장 안정적인 페이스로 매년 이전보다 더 발전한 작품 수준으로 엄청난 다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고, 특히 그의 대표작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는 정말 몇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는 한데, 이 영상은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의 과정을 체계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자신의 일이나 직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가를 다룬 매우 유명한 책 인류의 조건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 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는 매우 유명한 책이고, 그 방법론이나 효과 또한 명확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던 책으로, 지금 작가나 운동선수, 프로그래머나 또는 그 외 어떤 전문직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의 내용이 좋은 길 안내 가이드이자 정말 필요했던 그 원포인트 레슨을 제공해주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책의 가장 마지막 장인 제6장은 그 모든 조건을 정말 기가 막히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 즉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 그 장 전체를 온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건에서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딱 3개로 간단하게 분류합니다. 첫째, 요약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좋은 롤모델의 강점을 흡수하는 능력, 책에서는 그걸 훔치는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셋째는 그렇게 배운 것을 실제 내 상황과 환경에 적용하는 힘입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 말하는 그 요약하는 기술은 정말로 너무도 유용하고 필요한 능력입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돈이고 힘이었지만 반대로 요즘은 세상에 정보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든 아니면 회의나 강의에 참가해서 무언가를 배우든 간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 머릿속에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이한 조언이 사실 굉장히 말이 되는 이유는, 내가 보거나 읽은 또는 경험한 무언가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맥락을 다 이해해야 하면서도 거기서 핵심만 따로 분류해 그걸 또 조리 있게 정리하는 수많은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는 기술을 습관화하면 쉽게 표현한
훈련하면 머리가 정말로 빠르고 좋아지고 요약한 것들이 쉽게 기억에 남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훔치는 기술입니다. 이게 어감이 좀 그래서 그런데 달리 표현하자면 좋은 롤 모델을 찾은 다음 어째서 그 사람 또는 그 작품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지 그 위대함의 핵심을 파악한 후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흡수하라는 조언입니다. 참고로 무라카미 하루키 또한 초기 작품들을 만들 때를 돌아보면 작가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영어 번역가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츠비를 포함해 수많은 영어 원서를 번역하면서 등단 초기 그의 특이한 캐릭터가 되어준 일명 번역체 문장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이어 더 많은 작가와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그의 작품들도 진화를 하며 더 탄탄한 스타일, 즉 가장 무라카미 하루키다운 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항상 특히 미국과 영국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공부하며 대신 그걸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닌 그 위대함의 핵심을 파악한 후 그걸 자신만의 스타일로 녹여내기 위해 처음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76살이 넘은 나이임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스티브 잡스의 초기 작품들 역시 거의 대부분 디터 람스라는 독일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사실 이 경우 거의 뻔뻔할 정도로 그대로 베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후 그는 그 핵심들을 애플만의 스타일로 녹여 진화를 시키기는 했지만 스티브 잡스 또는 애플의 초기 성공의 상당 부분은 독일의 디터 람스 그리고 독일의 예술학교인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철학에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냥 그 겉 디자인만 따라한 게 아니라 디터 람스의 코어 디자인 철학인 레스 이즈 모어 정신을 이 세상 그 어떤 기업이나 작가보다도 더 완벽하게 이해한 후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기능 위주의 디자인 철학을 애플의 핵심 정신으로 만들어 어찌 보면 오리지널 디터 람스의 디자인 철학을 어느 순간 능가했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잘 찾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내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작품들이 넘치도록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상을 선택한 후 단지 겉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핵심, 위대함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성공의 공식과 철학을 자신의 일에 접목시키는 과정은 어쩌면 성공을 향한 가장 빠른 길이자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나아가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최고의 예술가와 기업가들이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가장 검증된 성공의 공식입니다. 앞서 본 인류의 조건 중 두 가지인 요약하는 능력과 롤 모델의 위대함을 훔치는 능력 외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실천하여 추진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바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라고들 합니다. 좋은 것을 알고자 하고 또 배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그걸 알게 되어도 정작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조언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런 걸 책까지 읽어가면서 배워야 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당장 실천만 해도 그리고 그걸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정 기간 동안 그 노력을 쌓아가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천 수억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오직 생각만 할 뿐 실제로 그걸 실천하거나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토록 철저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루틴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게 된 실제 계기는 그가 전업 작가가 되기 전 재즈바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일했을 때 사업이 너무 어려워 커다란 빚에 눌려 괴로워하며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작가로 글을 쓰기 시작하며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자 이제 자신은 나이도 거의 중년에 가까운 나이여서 다시 새로운 일을 찾기도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에 모든 걸 걸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오랫동안 성과를 내며 살아가야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대단한 작가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나 야망 때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즉 최대한 오랫동안 작가로 활동하며 매년 더 좋은 작품도 내놓고 또 무엇보다 그 새로운 밥벌이 기회가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엄청나게 글을 써야 했고 또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선 체력이 받쳐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깨달음에서 시작된 것이 그의 달리기 습관이자 현재 그의 생활 루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 낭만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독특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에게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걸 시작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번쩍 정신이 들며 평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인류와 이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류의 경우 그런 상황적 절박함이 발생할 때에만 뒤늦게 각성하며 그제야 바삐 움직이지만, 인류의 경우 절박함이 아닌 스스로 그 당위성을 발견하고 만들어서 미리부터 높은 수준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이끌어내어 필요한 공부를 하고 또 그렇게 공부한 것들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쌓아간다는 점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그렇게 독하고 철저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도 꽤 많고, 그렇게 평범한 어느 실패한 자영업자가 어느 날 인생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자 결심한 후 가장 먼저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인 자기 자신부터 바꾸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한 후 오랜 기간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위대한 작가이자 노벨 문학상 후보, 그리고 성공한 경제인이자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일상을 정복하여 꿈을 이룬 사람이 된 것은 우리 같은 수많은 평범한 일반인들에게도 우리도 그처럼 내 삶과 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으며, 그 변화의 여정을 내가 출발하는 데 있어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인류의 조건인 요약하는 힘, 훔치는 힘,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매우 유용한 출발점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